네, 지금 2시 28분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지금 뉴욕타임즈 이 지금 신문 일면에 캡처돼서 올라갔는데요. 지금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리슨 226, 그다음에 트럼프 295, 매직 넘버가 270이었나요, 저게? 예. 그래서 트럼프 대선이 확정.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확정 때는 며칠이 걸렸잖아요. 이번에도 며칠이 걸릴 거다. 뭐 예를 들어서 269대 269 나온다 등등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예측과 예상을 깨고 트럼프의 완승이죠. 완승,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보면 이게 좌측은 지금 상원인데요.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44, 공화당 50이고 매직 넘버가 50이죠. 그래서 상원도 공화당이 잡았고 지금 맨 오른쪽에 보면 민주당 190, 그다음에 공화당이 205로 되어 있습니다. 205로 되어 있고요. 하원의 매직 넘버는 218인데 이 또한도 하원이 과반을 그러니까 하원 또한도 공화당이 지금 다수를 점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공화당의 퍼펙트한 승리 이렇게 그쵸.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나 등등에 있어서는 269대 269 박빙이고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뭐 수일이 걸린다, 뭐 13일 걸린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개표 때 뭐 13일 걸리고 심지어 트럼프가 지게 되면 또다시 불복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난하게 갈 것이다 예상했는데 지난함은 고사하고 그냥 단칼에 끝나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부정선거. 뭐야? 아니 사실상 민주당이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정책 공약이나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미국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못했죠. 거기다가 해리슨 같은 경우는 현직 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선이라는 게 현 정부와 관련된 뭔가의 상대 진영은 비판이 있을 거고 여기는 현재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나가는 뭔가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많이들 나왔지만 해리스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예,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시절에 좋았던 기억들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제일주의 하면서 무역 같은 경우도 일단은 미국 자국 중심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나 이런 게 좀 나아졌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바이든 때도 사실은 경제는 되게 나아졌잖아요. 지금 호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이든 때는 물가가 많이 올랐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물가가 많이 올랐죠.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사람들이 표가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졌지만 실제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니 언론에서는 맨날 경기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내일 삶은 왜 이래?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쪼들리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했던 게 이제 또 있지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을 그 제조업 국가로 해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나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핵심이었지. 예, 그게 핵심이었고 그로 인해서 늘어난 일자리로. 삼성전자 열로 들어와 이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죠. 예, 삼성전자. 그래서 미국 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살기가 좋았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바이든도 열심히는 하기는 했으나 바이든 때는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억, 추억.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백인 노동자들, 남성 노동자들, 러스트벨트 이쪽이 사실은 돌아섰다.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그 힘이었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특히 우리 편파TV 정정권 대표님 완전 전문가예요. 오늘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흑인 남성과 히스패닉이 돌아섰다. 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애미는 우리 CSI 마이애미 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히스패닉이야. 거기는 원래 민주당이 강한데 거기도 이번에 트럼프로 돌아섰다라고. 플로리다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마이애미 트럼프 집 있어서 그러나? 아니야. 플로리다가 우리나라 말하면 전라북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그냥 텃밭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반이민 정책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올 사람 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반이민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강하게 공격을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통용이 안 될 정도로
그렇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하는 건 뭐가 있겠어요? 아, 예, 플로리다가 아니라 마이애미가 친민주당 성향. 플로리다 전체는 그쵸 친공화당인데 마이애미가 지금 공화당으로,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트럼프가 더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히스패닉이잖아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그동안 히스패닉 같은 중미 경우, 지역이요, 중미 지역. 그다음에 흑인 남성들 같은 경우, 흑인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늘 전통적인 우호 그렇죠. 지지층이었는데 특히 흑인 남성과 히스패닉이 트럼프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들 자체에 대한 부분들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사실 그 힐러리래 해리슨 같은 경우는 낙태권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피곤하죠. 트럼프도 약간 입장을 좀 약간 선회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과잉됐다. 응? 소위 말해서 이게 PC주의 과잉이다라고 자. 우리 평파TV 정종원 대표님 트럼프 승리의 이유를 중에 하나를 이걸 꼽았어요. 저도 그 동의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물병이 있잖아요. 재활용으로 버려야겠죠. 네, 예. 그게 맞죠. 그게 지구를 맞죠. 위해서 환경적으로. 네, 맞아.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좀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귀찮아. 근데 이것만 주구장창 얘기한 거예요. 계속 정호진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분리수거해, 분리수거해, 분리수거해 그러면 아이 네가 해. 그렇죠. 이게 일단은 맞는 얘기야, 옳은 얘기야, 옳은 정치인데 이것만 계속 얘기하면 아 진짜 너무 피곤한데 뭐 이런 느낌. 나도 그렇게 할 마음은 있어. 근데 왜 자꾸 그래 이거죠. 왜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 주장하네. 아이씨 몰라.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PC주의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정치와 관련된 몇 가지 지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치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좀 감성의 영역이라고 감성의 보거든요. 영역이죠.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성이 작동하긴 하지만 내 마음을 잡는 거거든.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힐러리가 대선 때 패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나 잘났어. 니 똑똑해. 만날 얘기해. 근데 정말 재수없어. 였다면 그거의 좀 더 다른 버전. PC주의의 이 다른 버전으로 이번에 낙태권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낙태권을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게 미국이라는 세계 제1의 국가에서 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냐고요. 그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지난번에 그 힐러리도 그랬고 트럼프가 두 명의 여성을 상대해서 두 번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특히 우리나라 보수 진영을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고도화됐다라고 우리 보수들은 칭송에 맞이했는데 이런 나라에서 아직까지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저는 그 미국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그 의원 내각제인 국가 같은 경우 영국도 그렇거니와 독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자 대통령 지금 뭐 이탈리아도 여성이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미국에서 여성이 두 번이나 그것도 트럼프를 상대로 실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의 유리천장이 좀 높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민주주의 성숙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지난번에 뭐 의사당 난입도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제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웃겼다고 하나? 이건 좀 어떤 차별인가 싶은. 미국에 계신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대졸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했다. 공화당을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게 예전의 분석이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여기까지. 네, 하고 한 가지 뭐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100만 달러인가요? 그렇게 예. 돈을 뿌렸죠.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미국은 그게 되더라고요. 미국은 야 일론 머스크 자리 하나 줄 것 같은데 벌써 얘기 나오던데. 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자리. 트럼프가 일론하고 막 이러던데. 아유, 우리 뭐가 될까? 우리 트형은 의리 있습니다. 트형은 의리가 있어요. 네. 무슨 자리를 얻을지. 지난번 저 대선 당선되고 나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데도 다 자기 측근들 다 임명하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트형은 의리 있다. 그 오늘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오늘 아침인가요? 트럼프와 정화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지금 트럼프 당선과 관련돼서 이 한반도 이 지금 완전히 또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저한테 한 줄을 평가해 주셨잖아요.
답답합니다. 아니 그거 뭐 저기 전국 얘기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정권은 친일 정권이고 트럼프는 종북주의자인데 종북주의가 이거예요 이제. 네, 우리 김병건 기자님의 내피셜이었습니다. 럭앤맨을 좋아하시는 분이 당선된 럭앤맨. 예, 자, 이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편파 TV 배상원 정정권 착한 토론에서 또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또 김병건 기자님 나오셨으니까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시는 유언비어 보관소 오늘 유언비어 보관소 좀